12월 13일 월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최근 배터리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영일만 산업단지와 관련해 인근 지역의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포항시 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배상신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네, 우선 영일만 산업단지에 지금 배터리 관련 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예, 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영일만 3단하고 영일만 4, 3단의 배터리 관련 기업 업종은 대략 한 5개에서 6개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일만 3단 내에 그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에코프로 EM이나 BM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GM, 우진 GNF 등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뭐 기업 유치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인근에 이와 관련한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 영일만 산업단지 인근 바닷가에서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에 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이제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생태 독성 성분이 ETU 기준 대비 세 개사가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치 대비 4배, 8배 이렇게 검출되었고요. 네.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4배, 8배 이렇게 초과 검출됐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생태 독성 성분이 좀 어떤 거죠? 생태 독성이라는 것은 특정 종류의 화학 물질이 생태계의 그 기능과 안전성 그리고 생물에 어떤 얼마만큼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네. 하는 그런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거죠. 생태 독성 자체가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니지만 음. 이게 이제 바닷물에 방류가 되어서 이 생태 독성 수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네. 그 바닷물 내에 있는 생태계에 좀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순환되어서 결국은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올 것 같은데, 예, 예. 이 업체들이 지금 폐수를 이렇게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겁니까?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폐수에 영일만 항으로 직방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 직방류 자체가 무단 방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음. 실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 독성 성분 자체가 네. 이 기준치가 아까 전에 이제 ETU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해서 나왔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그 해양 생태계에 안 좋은 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시설 개선이나 그 수치를 이렇게 다운시켜서 이렇게 방류할 수 있게끔 행정이나 관리감독청에서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은 뭐 정화 장치를 거쳐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방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배터리 기업 내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네. 있는데 이 생태 독성이라는 그 TU 성분만 원래 이제 그 법 관련이 정비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생태 독성도 다른 기타 뭐 니켈이나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 이런 것들 기준하고 똑같이 이제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배터리 기업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배터리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 문제를 하면 이제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기 오염 쪽에서는 뭐 니켈이나 황산화물, 암모니아 같은 저희 주요 환경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금속 등이 포함된 이렇게 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인체나 혹은 해양 생태계에 이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기준치보다 완전히 하회하는 그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질소나 나비나 니켈,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검출이 안 되거나
기준치보다 아주 소량의 물질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유독 생태 독성만 조금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검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적발된 업체들이 밝혀지긴 했는데 법규 이 위반을 밝히는 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되고 있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업체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네. 2021년 1월부터 축전지 제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생태 독성 성분 검사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확대되었지만 이 현재 지금 저희 영양 산다는 기업들은 생태 독성 배출 허용 기준 되는 초과의 원인이 염 성분으로 증명되고 있고 그 폐수를 이제 항만이나 우리 인근 연안 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독성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행정 절차가 네. 통상적으로 짧게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태 독성 성분을 밝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염에 의한 독성임을 이렇게 증명을 받아야 되고 또 염 증명 완료 시까지는 아마 기업에서는 기존에 나오던 그 폐수를 그대로 방류해서는 안 되고 생산 공정을 좀 바꾸거나 네. 혹은 원료를 변경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관리감독청이 경북도나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또 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염 인증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영일만 산단의 배터리 기업은 더 들어올 것 같은데 또 바로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어서 환경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체계적으로 그 영일만 산업단지 전체의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도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 기업들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치를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기존의 폐수 처리 시설이 있지만 기업 내에서 추가로 폐수 처리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 기업은 이제 기업 이익을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제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과 도시가 함께 이렇게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덧붙일 말씀도 전해주시죠. 예, 그 포항시가 이제 기업 유치는 포항시 하고 있는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경제에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세 가지 부분과 또 포항시에서 환경 문제만 주민들에게 꼭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마 우리 포항시에서의 열린 행정, 적극적 행정을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그 기업 유치할 때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나 이러한 그 환경권 같은 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지켜지는 포항시가 되길 바랍니다. 네, 포항시 의회 배상신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